자, 안녕하십니까. 자, 공통수학 1 첫 시간입니다. 자, 우선 오늘 1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저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말했지만 우리는 뭐를 유지해야 된다? 꾸준함을 유지하자. 꾸준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하다 말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첫 시간 제목부터 우선 보시게 되면 자, 다항식의 연산. 우선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통수학 1이라는 게 도대체 뭘 배우는 과정인가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공통수학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목적으로 배우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쓱 배우고 말고 이게 아니라 전체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거의 대부분 다 식이 들어있어. 식. 방정식, 다항식, 부등식, 반항식 전부 다 식. 즉 공통수학 1에서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이 식이 무엇인데 이 식을 갖고서 뭘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조건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이 공통수학 1이다. 즉 우리가 이 공통수학 이후에 배우게 되는 대수라던가 미적이라든가 이 각 과정에 대한 풀이법을 배우는 과정이 공통수학 1인 거죠. 그 말은 이 공통수학 1이 약간 부족하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의 어떤 이해적인 개념이 완벽하다. 완벽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식을 갖고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답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수학 1은 이런 식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 배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공통수학이라는 과정은 중학교 때 이만큼 배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배울까가 아니라 중학교 과정은 배웠으면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배우면서 거기에 좀 살을 붙여볼까라는 개념인 거거든. 따라서 어느 정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절대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찬찬히 접근해 보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이 수업은 A레벨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 천천히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단계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용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식에 대한 용어들을 다 배우긴 배웠었는데 희미할 걸 그냥 우리가 막 쓰고는 있지만 뭔가 약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라는 것이 불분명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애로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용어라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짓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 자, 그래서 뭐야? 다항식에 대한 용어인데 우선 제일 먼저 볼 건 요것도 봅시다. 자, 단항식이라는 개념부터 봐보자. 짧은 단자예요. 항은 알 거야.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치? 자, 단항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2x제곱 y3제곱처럼 같이 숫 또는 문자이고, 즉 뭐야 이거는? 저것의 원래 뜻은 2 곱하기 x제곱에 아이고야 엔터셈이니 곱하기 y 세제곱이죠. 그치? 즉 숫자나 문자가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저 하나, 요 하나의 식을 갖다가 우리는 단항식이다라고 한다. 단항식.
그래서 요거만 땅 주어져 있으면 다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낭식들이 덧셈 뺄셈으로 묶여져 있을 때는 그냥 항이다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될까? 뭔 얘기겠어? 예를 들어서 자 2x 더하기 3y가 있어. 요거 하나만 따지면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x야. 이거 하나 따지면 이건 다낭식이야. 3y도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y야. 이것도 다낭식이야. 그런데 이 식에서는 얘들 그냥 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냥 항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우선 저와 같이 숫자나 문자들이 곱셈으로만 이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저러한 식을 갖다 우리는 다낭식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다낭식들을 방금 예를 들어 썼었지. 2x 더하기 3y처럼. 그 다낭식을 덧셈 또는 뺄셈으로 묶어놓은, 연결해놓은 식. 이것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배웠던 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다항식이겠지. 말 그대로 뭐야? 항이 많은 식. 많을 다짜거든. 항이 많은 식. 이해될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배웠던 거야.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용어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다음 용어 뭐가 있을까? 항. 그치?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들을 그냥 항이라고 부른다. 아까 썼던 2x 더하기 3y에 똑같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그 하나하나를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그냥 축 줄여서 항이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 개념과 크게 다른 거는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자, 뭘 볼 거냐? 차수라는 개념을 볼 거야. 선생님 저 알아요. 차수.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있다 치자. 몇 차식? 다 알아 이거. 3차식이요. 다 알아. 왜? 가장 큰 차수 거듭제곱이 몇인지만 따지면 되니까. 그치?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 읽어봐봐. 뭐라고 써 있어? 특정 문자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뭔 말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문자 하나만 갖고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만들었거든. 어떤 문자? x. 그러니까 x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거 해봐야 얘밖에 없어. 그럼 3차식이야. 그쵸? 그런데 이제부터는 문자가 여러 종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x에 대한, y에 대한, z에 대한 섞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갖다가 부르는 형태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뭔 말이다? 얘는 실제로는 앞에 이런 말이 붙어야 돼. x에 대한. 원래는. 근데 안 붙여. 왜? x밖에 없으니까. x밖에 없으니까. 굳이 붙일 일이 없거든. 하지만 이제는 붙여야 돼. 자, 예를 들어볼까요? 또 이런 식 있어. x-제곱 더하기 2x-제곱 y-제곱 더하기 y-4제곱 마이너스 라는 식이 있어. 자, x도 있고 y도 있어. 그러면 이걸 총합적으로 말하면 얘는 xy에 대한 식이야. xy에 대한 식. 그런데 고등과정에서는 식을 갖다가 해석할 때는 특정 문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갖다가 해석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구분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뭐라 볼 수 있느냐? 주어진 식은 첫째,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말이 뭐야? y는 취급하지 말아라. y는 신경 쓰지 마라. y는 그냥 숫자처럼 생각해라. x만 봐라. 그러면 x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거듭점 뭐 있어? 여기 있죠? 3. x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면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 x에 대한 식은 3차식이야. 이 식을 저렇게 해석하면 뭐에 대해서?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해석하면 쟤는 3차식인 거야. 돼요? 그러면요, 반대로 y에 대한 식이다라고 한다면 몇 차식이느냐? 자,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보자마자 알겠지? 아하, y에 대한 식이면 x는 신경 쓰지 말고 숫자처럼 볼 거니까 y 중에서 가장 큰 거 여기 있네. 그치? 몇 차식? 4차식이야. y에 대해서는 뭐라 볼 수 있다? 4차식이다. 이해돼요? 약간 좀 헷갈리죠? 아니, 하나의 식인데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러요? 네. 누가 주인공이냐? 이 내용을 명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배운다고? 고등과정에서는 특정 문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요. 꼭 x, y 말고 두 개를 합쳐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x, y에 대한. 맞아요. 있어요. x, y에 대한. 한꺼번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x, y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어진 걸? 그냥 4차예요. 4차. x, y에 대한. 어딨어? 여기. 2. 이해되겠어? x, y 묶여져 있는 식 봤을 때. 쌤 이거 2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 몇 차다? 3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y는 몇 차다? 몇 차일까? 자, 지금 설명을 잘 들은 학생이면 나한테 되묻겠지. 무슨 문자에 대해서요? 라고 물어보겠지. 그렇지? x에 대한 건지 y에 대한 건지 x, y에 대한 건지. x에 대한 단항식이면 2차였을 거고 y에 대한 식이면 1차인데 그냥 x, y에 대한 거면 몇 차다? 여기 2 거듭제곱 있고 1 거듭제곱 있어. 얘도 똑같이 3차야. 되겠습니까? 얘도 3차야. 물론 어떤 문자에 대한이라고 말은 해야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을 보고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요거부터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용어 봐보죠. 자, 그 다음 용어. 자, 이번엔 개수. 다 알죠? 뭐야? 개수 아니야? 개수야. 뭐야?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말이 좀 애매해. 원래는 저렇게 가르치는데 쉽게 말하면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자, 요 항의 개수는 3. 그치? 그러면 요 항의 개수는 앞에 1. 다 알아, 개수.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수. 부호까지 포함을 해서. 맞죠? 그게 개수야. 그치? 차수하고 개수는 달라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자, 다음. 상수항. 다 알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상수항. 뭐야? 문자 없이 숫자만으로 존재하는 항. 그게 상수항이지. 문자 말고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 문자 없는, 그치?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있잖아. 식을 봤을 때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xy에 대한 식. 문자들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 문자만 언급한다라면 그러면 나머지 문자는 뭐 취급한다고 했죠? 숫자 취급한다고 했지.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즉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상수항 그러면 그냥 숫자만 따졌어. 숫자만, 문자 없이.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부터는 상수항이 문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왜? 아까 말했잖아. 무엇에 대한 식이냐.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냐. 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은 어우 많다. 복잡하네요. 그죠? 복잡해. 근데 고민할 거 없어. 문제에서 지정할 거야.
무엇에 대한 식으로 볼 것이냐. 자,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을 보면 주로 어떤 문자들이 생각하죠? 보통은 x에 대한 식이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문제에서 특별 문자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식들은 전부 다 x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x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야. 그 말인 즉슨 뭐다? x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 문자들이나 숫자는 그냥 숫자 취급해라. 뭔 소리겠어? y제곱 숫자, y제곱 숫자, 마이너스 2y 숫자. 1은 당연히 상수니까 숫자. 되죠? 즉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요거 xy제곱과 2x는 둘 다 x를 갖고 있는 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 y제곱 플러스 2x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 이런 식. 이건 뭘까요? 얘는 x에 대한 식인 거야. x를 기준 잡고 묶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들을 보통 x에 대한 식이다라고 불러.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자, 쟤를 x에 대한 식인데 그러면 해석해야죠. 몇 차식인데요? 개수는 뭐가 있고 상수항 뭐가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x에 대한 그러면 얘는 그 식의 x항의 개수겠구나. 그쵸? 그러면 뒤에 붙은 건 뭐가 되겠어? 이건 전체 상수항인 거야. 얘는 상수항. 선생님 문자인데요? 상관없어요. 문자가 있어도 우리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다 숫자 취급하자. 따라서 상수항인 거야. 그럼 몇 차식이겠어? x에 대한 식이니까 x 1차, 1차식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방정식 풀어서 근을 구하는 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넘어가서 x의 개수는 뭘 볼 수 있다? 그치? y제곱 플러스 2. 되죠? 이 부분 지울까요?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상수항은 방금 얘기했잖아.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되죠?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자, 동류항. 자,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쭉 주어진 내용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언급해야 돼. 근데 언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 보통 x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얘도 언급이 없어서 x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거야. 뭐야? x가 붙어있는 것끼리 묶어낸 거지. 분배 법칙 써서 인수분해해서. 그쵸? 그러면 쟤는 x에 대한 식 몇 차식? x 1제곱 1차식. 개수는 y제곱 플러스 2. 상수항은 나머지 몽창 상수항. 돼요? 쌤, 저걸 만약에 y에 대한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자, 여기다 써놓고 볼까?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야. y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해라. 자, 우선 뭐 보여? 제일 큰 거 보니까 y제곱, y제곱. 자, 요거 두 개는 묶을 수 있겠죠. 뭘? y제곱 공통인수로 뽑아내게 되면 주어진 식은 x 남을 거고 플러스에 여기 1 있었지? y제곱. 그 다음에 1차 2y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야. 자, 얘는 y에 대한 식이야. 얘는 y에 대한 식. 그럼 해석하면 몇 차식? 2차식. y제곱 계수 x 플러스 1, y의 계수 마이너스 2, 상수항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다? 우리는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자, 다음 용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자, 동류항. 다 알죠? 같은 종류의 항. 같을 동자, 종류 유자야. 같은 종류. 뭔 종류?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 문자 종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돼. 그래야 동류항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동류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아시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자, 2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세제곱에서 동류항은 자, 동류항이니까 x는 x끼리 보고 y는 y끼리 볼 건데 어차피 x밖에 없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문자는 따질 게 없어. 선생님 마이너스 여기는 2는 그쵸. 상수항 얘밖에 없잖아. 얘는 동량이 없어. 다음 뭐 이게 중요하지. 차수 같아요. 차수가. 몇 창? 3창, 1창, 3창. 아 그러면 얘랑 얘가 동류항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류항은 뭐다? 2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동류항이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식을 봤을 때 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해 먹고 식 자체에 대한 해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뭘 볼 거냐? 아까 조금 전에 봤었는데 우리가 요 예제 문제를 x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지만 y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죠. 그치? 즉, 식도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쉽게 풀 수 있고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희는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우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배웠는데 짧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겨져서 우리는 쫙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 뿐인 거야. 자, 다항식의 정리 방법을 볼게요. 정리 방법. 자,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문자를 기준으로 x에 대한 기준이냐 y 문자가 기준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는 고등과정부터는 그래서 차수가 낮아지게 정리할 거냐 차수가 높아지게 정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처럼 정리할 거냐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처럼 정리할 거냐.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정리하죠? 그렇지. 이걸로 정리해야지. 쌤 이렇게 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는 잘 안 썼어. 그냥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지. 근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저런 정리 방법도 일반적으로 용어가 있다. 첫째, 내림차순.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이것도야 조심해야 돼. 얘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문자를 한 종류만 따졌지만 실제로는 문자가 여러 종류일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즉 얘가 내림차수. 이렇게 있으면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중등 과정에서 쓰고 있었던 방법이 내림차순이야. 돼요? 그러면요. 얘는 오름차순이겠네. 지금 뭐야? 그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가부터 차례로 높여가는 방법. 이게 오름차순이야. 얘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중요하진 않아. 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 배워요? 저런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언급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해되겠어?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내림차순, 오름차순 각각 의미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 풉니다.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한 5, 6년 전에는 어떤 식을 딱 주고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오름차순 정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내림차순으로만 문제를 푼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한번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야.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자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 요걸 좀 볼 거야. 자, 그래서 예제 문제 갈게요. 자, 2x제곱 y 마이너스 5y, 5xy 세제곱 더하기 y 빼기 7 더하기 3x 세제곱 y 세제곱. 힘들어. 자,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 여기다 다시 쓰고 볼게요. 자, 뭡니까? x에 대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x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는 뭐처럼 취급해라? 그냥 숫자처럼 취급해라.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차수부터 찾아야지. 자, x만 봐. x 2차, x 1차, 상수항. x 3차. 여기 있네. 제일 크죠? 따라서 쟤부터 쓸 거야. 3. 문제는 뭐 그냥 쓰셔도 상관없지만 x만 문자 취급하겠으니까 순서를 바꿀 거야. 3y제곱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x 2차 여기 있지. 더하기 2y의 x제곱. 그 다음에 x 1차 여기 있죠. 마이너스 5y 세제곱 x. 나머지는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x 문자만 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차수가 작아지게.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야. 그러면요. 주어진 부분에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y에 대한 오름차수는 차수가 작은 것부터 올린다는 뜻이겠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돼? 상수항부터 써야 돼. 자, y에 대한 식이야. y 몇 차? 1차. y 3차. y 1차. y 2차. 선생님 y 1차가 두 군데 있네요. 좀 정리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y 1차항과 y 1차항. 이거 정리합시다. 왜? 묶어내야지. y를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 2x제곱 플러스 1에 y 놓고 나머지 정리했어. 자, 이제 얘네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제일 먼저 상수항부터. 자, y 안 붙은 거 얘밖에 없죠? 상수 마이너스 7 더하기 1차. 요게 1차항이에요. y에 대한 그러니까 2x제곱 더하기 1 y. y2차는 얘가 y2차지. 그래서 3x 세제곱 y제곱 제 마이너스 5 xy 세제곱. 이러면 뭐가 되겠어? 상수항 y1차항, y2차항, y3차항. 얘가 오름차순. 자,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중요한 거다?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냐? x에 대한 식이냐, y에 대한 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은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쓰지 않습니다. 내림차순만. 선생님 이거 내림차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보면 되지, 반대로. 얘부터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면 되겠지. 그러면 내림차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석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항식에 대한 용어 봤고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봤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식 가지고 뭐 했어? 그게 딱 놓고 봐, 그냥 액체 담아놓고 그냥 보기만 했어? 아니잖아. 식이 나오면 연산을 해야지. 어떤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그래서 1강에서는 이 식들을 가지고 덧셈하고 뺄셈하는 방법까지만 딱 놓고 두 번째 강의에 가서 곱셈 보고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강의에 가서 나눗셈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다음 단계. 자, 이젠 본격적으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쌤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그럼 한 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자, 덧셈 뺄셈. 뭐 찾아야 돼? 동류항이에요. 그치?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동류항끼리만 뺀다. 다 알고 있어. 그냥 노파식으로 하는 것 뿐인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쓴 것 뿐인 거야. 자, 그래서 뭐 있어? 덧셈. 동류항끼리 모아서. 근데 실제로 보면 헷갈린다? 왜? 지금까지 봤던 동류항하고 다르거든. 되게 복잡하거든. 문자가 많아지니까. 여태까지는 X 하나만 갖고 봤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Y도 막 붙고 Z도 붙고 막 붙거든. 그러니까 동류항 찾기 힘들 수도 있어.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보자. 아까 동류항이 뭐가 같아야 된다? 동류항은 문자 종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걔는 동류항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더하는데 뭐끼리 더한다? 앞에 개수끼리만 더하지. 다 알지, 그치? 그죠? 개수끼리만 더한다. 개수끼리만. 손 들어봐. 쌤, 저 사실은 덧셈 못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 되지. 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정도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 쌤, 저는 덧셈 못해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은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고등과정은 일반적인 중등과정까지는 할 수 있어 라는 학생을 대상한 수업이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일반적인 연산이 힘든 학생이면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중등과정 다시 한번 훅 훑고 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와 같이 뺄셈도 마찬가지지. 뭐 여기는 뭐 있어? 뭐 있어? A와 B식의 차는 즉 A-B라는 요 차는 A의 B의 각항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B 즉 뭔 뜻이다? 마이너스 B라는 항과의 합이다. 뭐 다 알죠? 그치? 이 말이 뭘까? 앞으로 뺄셈 없어. 나눗셈 없어. 왜요? 아니 뺄셈은 기본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덧셈이야, 덧셈. 덧셈 말하는 거죠, 덧셈. A와 마이너스 B의 덧셈이야. 뺄셈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연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어지진 않죠. 그냥 없는 것처럼 보는 것 뿐인 거지. 그냥 덧셈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볼 수 있다 뜻이겠지. 그러면 나눗셈은요? 배웠잖아. 곱셈 바꾸고 역수. 배웠을 텐데. 그냥 나눗셈은 다 곱셈으로 해결해 봐. 그러니까. 그래서 4층 연산을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덧셈하고 곱셈밖에 없다는 뜻이죠. 물론 각각에 대한 특성들은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연산을 하는데 이런 연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법칙적인 개념이 포함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2x 더하기 3x라는 연산이 있어.
더할 수 있지. 뭐야? 5x잖아. 다 알아. 근데 이 안에 법칙이 들어있어. 선생님, 저희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배웠어요.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이 없다고 해서 안 배운 거 아니야. 잘 뒤집어봐. 뇌세포를. 뭔 뜻일까? 여기 주어진 거 보면 x 있고 x 있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뭐예요? 2 더하기 3의 x랑 같은 거야. 무슨 법칙? 알 텐데. 이게 분배 법칙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분배 법칙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써먹진 않고 그냥 막 하고 있어. 연산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하지만 이런 법칙적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볼 거야. 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선생님, 뺄셈에 대한 연산 법칙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뺄셈이란 연산은 덧셈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뺄셈에 대한 연산 법칙인 것은 없습니다.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야. 그러면 나눗셈에 대한 법칙도 없어요? 네,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덧셈과 곱셈을 합쳐놔서 하나의 연산 법칙이지만, 자, 첫째. 자, A라는 식, B라는 식, C라는 식이 있어. 첫 번째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쉽게 말해 뭐가 돼?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다시 말해 뭐 있어?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나 같이. 같다. 항상 성립한다. 법칙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항상 성립한다. 이걸 말하는 게 법칙이야. 교환 법칙. 위치를 바꾸어서 연산해도 된다. 뺄셈은요. 3 빼기 2하고 2 빼기 3이 같아요? 다르잖아. 손기 안 해. 이해되겠어? 자, 덧셈에선 바꿔서 연산해도 된다. 두 번째, 결합법칙. 뭐야? 3개 이상의 덧셈이 있었을 때 따로따로 2개씩 묶어서 연산해도 답은 똑같다. 결합법칙. 되겠습니까? 간단하네요. 쌤, 그러면 분배는요? 분배는 곱셈이잖아요. 그럼 곱셈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덧셈에서는 딱 이 2가지의 법칙만 존재를 한다. 되죠? 자, 그러면요. 자,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은 어떻게 연산해도 같잖아. 그냥 괄호 안 치고 써도 된다. 상관은 없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내가 문제 풀 때 요 내용에 뭔가 강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에서 우선 연산에 대한 덧셈과 뺄셈의 방법적 내용,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뭐 더 자세하게 할 건 없었어. 다시 한번 건드려 봤어. 교환 법칙이 있었대. 결합 법칙이 있었대. 뭐 이 정도. 자, 명칭, 용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 게, 기껏 배웠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라면 그냥 자, 이건 어떻게 쓴 거야? 위치를 바꾼 거야. 뒤집었어. 좀 무식하잖아? 약간 유식하게 수학적으로 교환 법칙 쓰고 결합 법칙으로 이런 말 한마디로 해주면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갖고 우리 뭐 하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예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덧셈은 동류항끼리만 더하자. 동류항은 문자하고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다. 자, 첫 번째. x제곱. 말 그대로 x제곱만 있는 항. 여기 있네, 2x제곱. 자, 요거 2개 더할 거고. 쟤는 xy항. 여기 있네요, xy항. 자, 쟤는요, y제곱항. 여기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연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동류항끼리 x제곱 더하기 2x제곱. 쟤는 xy 빼기 2xy. 쟤는 3y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따로따로 연산하셔도 되죠. 뭐예요? 결합법칙. 얘는요,
순서 바꾼 교환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쓰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뿐인 거야.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있었던 거지. 나는 이걸 원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배워서 고등수학을 배워서 이게 뭐야? 이거 뭐야가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서 손이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해.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힘도 들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뭘 유지한다면?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아시겠죠? 자, 그럼 연산합시다. 자, 이러한 문자항들의 연산은 뭡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연산이지 실제로는 분배 법칙인데 개수끼리만. 그럼 뭐가 되겠어? 앞에 1 있었죠? 3x제곱. 쟤는요. 1 있고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xy. 쟤는 3, 1 더해서 4y제곱. 알 수 있죠? 네, 이 정도의 연산은 앞으로는 따로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수업에서 언급되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고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예제 2번. 자, 예제 3번. 자, A식이 있고 B식이 있고 C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게 뭔 말이에요? A. 이름 붙인 거야. 이게 A식. 얘는 A라는 이름 갖는 식. B, C, 이름. 아래 보면 뭐 있어? A 있고 B.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네, 돼요. 저기다가 대입하셔도 돼요. 많이 해봤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치? 많이 해봤어. 그러면 집어넣고 풀까요? 아니요. 자, 이거 꼭 생각합시다. 우리가 푸는 모든 식은 무조건 뭐부터? 정리부터. 어떻게? 간단하게. 복잡하게 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실수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면 중간고사를 봐요. 그럼 시험을 보고 나잖아. 물론 어려워. 아주 어려운 문제 많아.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시험지 분석을 쫙 하잖아. 틀린 거 막 해보면 제일 많이 틀린 게 뭔지 알아? 틀린 것 중에 제일 틀린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실수. 쌤 이거 아는 문제인데 덧셈 잘못했어요. 쌤 이거 부호 잘못 썼어요. 쌤 제 이거 되게 많아. 안타까워. 실수 정말 많아요. 근데 뭐가 더 안타까운지 알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 없어. 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는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떤 연습을 해야 실수가 없어. 없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기어코 생각해낸 건 그렇다면 실수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첫 단계가 뭐다? 식을 정리해보자. 간단하게. 물론 정리 안 하고 푸셔도 답은 나와요. 연습만 잘하면, 실수 안 하면. 근데 실수도 할걸? 자, 여기 손 들어봐. 쌤, 저는 살면서 실수해본 적 없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지? 그런 상황 없어. 나도 수업하다가 실수 얼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부터 하세요. 뭔 정리? 동류항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어떨까? 자, 마이너스 2로 분배 가능해요? 어차피 중등 과정 똑같은 거니까. 그럼 뭐 되겠어? A-2A. 자,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부호 바뀌어. 4B 플러스 C. 그럼 뭐야? 요놈 동류하니까 연산 되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C. 해서 따로따로 만들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A 뭡니까? 전체식에 마이너스 곱한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됐죠? 자, 4B. 4 곱한 거야. 8X제곱 4XY 마이너스 8Y제곱. 자, C는 그냥 쓰시면 되겠네. 자, C. 길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그냥 A 부분, B 부분, C 부분 때문에 분리시켜서 해석하자라고 괄호 해놓은 거지 실제로 괄호 없어도 무방하죠. 그쵸? 자, 괄호 없다 치고 자 연산할 거야. 뭐 해야 돼? 동류항끼리 x제곱항, x제곱항, x제곱항. 오케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 뭐야?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암산되죠? 6. 그렇지. 6x제곱. 자, 다음 xy항, 여기도 xy항, 여기도 xy항. 다 덧셈이네. 2 더하기 4 더하기 2. 8. 그치? 8xy. 자, 다음 y제곱항, y제곱항, y제곱항.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y제곱. 끝났네요. 이렇게. 물론 이런 정리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넣어서 연산하셔도 돼요. 됩니다. 답 나옵니다. 뭐만 잘하면? 연습만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하면.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가 꼭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최일치로 식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정리 과정을 거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오랜 기간의 경험의 결과물이야. 아시겠죠? 괜히 똥꼬집 부리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 서 있는 이 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신상의 1호입니다. 이롭습니다. 알겠죠? 자, 예제 3번도 봤습니다. 뭐 1강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봤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항식의 용어, 그 다음에 정리 방법,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라는 우선 4층 연산 중에 2가지, 그 다음에 그 덧셈에 대해서 어떤 법칙 가지고 어떻게 연산했는가. 자, 쉽게 따지면 뭐야?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거랑 똑같다. 다른 거 없다. 그냥 조금 더 확장을 이제 시키기 시작한다 이 정도. 그 말인즉슨 겁먹지 말고 하면 된다라는 거 천천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강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덧셈, 뺄셈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자, 전에 말씀했지만 지금 예제 문제를 봤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 예제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잠시 멈춤하고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라 그랬어. 그 다음에 들어보라 그랬어. 알겠죠? 나는 수업을 쭉 진행하겠지만 잠깐 포즈 버튼 딱 눌러놓고 한번 쭉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된다? 워크북 풀어보셔야 됩니다. 워크북의 1강 파트의 문제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효율이 생기고 실력이 쌓아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쌤 문제가 너무 적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문제 열나 많이 줄 거예요. 요구하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강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강의는 끝을 내도록 할게요.